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서울시청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제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43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라는 표창장도 함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사무관님. 후배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관. 5급 사무관으로 퇴직했습니다. 동기들은 국장이 되고 부의사관이 되었습니다. 저만 5급에서 멈췄습니다. 승진 누락 3번. 마지막 기회였던 4급 승진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딸 지은이가 왔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숙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빨리 끝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퇴직 축하 저녁 식사는 중계동 근처 갈비집에서 했습니다. 딸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1인분에 4만 원짜리 한우였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쏠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들 국장, 이사관 하는데 우리 남편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동기들 부인들은 다 국장 부인, 이사관 부인인데 나만 사무관 부인이야. 연금도 얼마 안 나온다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금은 월 220만 원이었습니다. 43년 근속이지만 5급 퇴직이라 적었습니다. 동기 중 국장으로 퇴직한 친구는 월 38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계동 32평 아파트. 25년 전 5억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1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집에 있을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빈둥거릴 거예요? 빈둥거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쉬고 싶소. 제가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주말 근무도 많았습니다. 야근도 수없이 했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연금 22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관리비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하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저축도 있지 않소? 그걸로 얼마나 버티게요? 우리 나이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돌아 누웠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3년을 일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직 다음 날 월요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습관이었습니다.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당신 왜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습관이 돼서.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신경 쓰이게.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아내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냐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 읽을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산책을 가려 하면 어디 가냐? 점심은 누가 차리냐고 물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수가 남편 퇴직하니까 어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판사 퇴직하고 로턴 받는데 월급이 전보다 더 많아? 우리 집은 대학병원 과장으로 정년했는데 개인 병원 차렸어. 환자가 줄을 서. 친구들이 자랑했습니다. 우린 뭐 사무관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거지 뭐. 아내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퇴직 3개월째. 저는 집안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설거지 좀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이게 설거지예요? 기름기가 그대로인데 접시를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다시 씻었습니다. 빨래 좀 개요. 빨래를 겠습니다.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개면 어떡해요? 다시 해요. 다시 겠습니다. 청소기 좀 돌려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구석구석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요.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잔소리만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등산복을 챙겼습니다. 친구들이랑 북한산 가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요? 당신 친구 만나요. 우린 여자들끼리 가는 건데 무슨 남편이 따라와요? 그래도 집에서 쉬어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만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사위 강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손주 서준이도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안겼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주문한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응, 뭐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렸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연금 220만 원 받아서 쓰기만 하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 남편들은 다 어디 고문을 하고 자문역으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자리도 없어요. 평생 5급으로 끝나서 그렇죠 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5급이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낮은 거야. 높은 사람들은 1급, 2급 하거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손주 앞에 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낮아요? 승진을 못했으니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딸네 가족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이라도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68세였습니다. 43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250만 원 넘는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금 220만 원에 경비원 250만 원 하면 470만 원이잖아요. 그럼 좀 살만하겠네. 제가 경비원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보, 뭐, 나이 많다고? 요즘 70대도 다 이래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나중엔 아무도 안 써줘요. 나는 당신 나는 뭐, 평생 쉬고 싶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연금 22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뭐지? 43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을 모두 집에 넣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모두 제가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더 벌어오지 못하니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황혼, 이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황혼 이혼 10년 새 2배 증가.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 견디다 못해. 재산분할 어떻게? 황혼 이혼 가이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재산분할은 50대 50이었습니다. 집도 반반. 저축도 반반. 연금은 각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아파트 시세 10여. 절반은 6억.
전세집 보증금 3억을 빼면 3억이 남습니다. 저축 1억 5천. 절반은 7,500. 합치면 3억 7,500.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월세 원룸을 구하면 됩니다. 보증금 1천. 월세 60만 원 정도. 연금 220만 원에서 월세 60만 원 빼면 160만 원.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내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일본 온천 여행. 5박 6일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얼마요? 1인당 250만 원이요. 왜요? 그 돈이면. 그 돈이면 뭐? 내가 40년 동안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눈치 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내 적금 깨서 갈 거예요. 당신 돈 안 쓸 테니까 신경 꺼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가 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아서 잘 지내요. 밥은 혼자 해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내가 없어도 잘 사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노원구 이혼 전문 변호사. 노원구 상계동. 법무법인 새 출발 간판이 보였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박종수 씨 맞으시죠?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 김예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40년입니다. 자녀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결혼했습니다. 재산은요? 아파트 12억, 저축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예진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 아내가 저를 무시합니다. 매일 구박하고 돈을 더 벌어오라고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망신을 줍니다. 협의 이혼을 원하시나요? 재판 이혼을 원하시나요? 협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거라 상대방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한숨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와 저축 모두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 기본적으로 50대 50분할입니다. 아파트 12억의 절반인 6억, 저축 1억 5천의 절반인 7,500. 총 6억 7,500이 부인 몫입니다. 연금은요? 공무원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 수령하시면 됩니다. 부인이 국민연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럼 부인은 연금 수령액이 없겠네요.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김예진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박종수 씨, 68세면 평균 기대 수명이 아직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15년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지금처럼 무시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사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다 배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두려우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종수 씨, 존엄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존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담을 마쳤습니다. 상담료 15만 원을 냈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신림동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1천, 월세 60.6평. 화장실, 주방 분리형.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룸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 오실래요?
지금 가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도림천 쪽으로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4층 건물.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여기에요. 부동산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6평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이랑 주방은 분리돼 있어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있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림천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데는 안 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입주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보증금 내고 1천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계동 아파트. 32평. 넓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책, 서류.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40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온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신림동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신림동 원룸.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책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30분이면 끝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40년 만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지은이야. 지금 어디야? 밖에 나와 있어. 집에 가봤는데 없길래.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일본이래? 아빠 혼자 계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괜찮아. 걱정 마. 아빠, 혹시 뭔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 밥 챙겨 먹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 이혼을 통보하는 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중계동 아파트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피부가 그을렸습니다. 표정은 밝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방에 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빨래는 했어요? 청소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왜요?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오. 오래 생각했소. 퇴직 후 6개월 동안 당신한테 받은 모욕과 무시를 견딜 수가 없었소. 모욕, 무시. 내가 언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이었소. 빈둥거린다. 쓸모없다. 돈이나 벌어오라. 손주 앞에서까지 5급으로 끝났다고 비웃었소.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래, 사실이오. 나는 승진 못했소. 5급으로 끝났소. 하지만 43년을 성실히 일했소. 월급을 모두 집에 넣었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소.
그래서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오. 다만 존중받고 싶었소. 43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받는 게 견딜 수 없었소.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진심이오. 이미 변호사도 만났소. 재산은 법대로 반반 나누겠소.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아직이요. 오늘 통보하겠소.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겠소. 협의이혼 동의해 주시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신림동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와 이혼하기로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진심이세요? 더 이상 못 살겠더구나. 알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결정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밥을 잘못해서 죽이 되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코드가 빠져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초보 요리, 혼자 사는 법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했습니다. 볶음밥도 만들었습니다. 2주째였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밤 10시 새벽 2시. 지금 10,000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 일하고 싶은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야간인데. 괜찮습니다. 잠도 안 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 10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줬습니다. 계산대는 이렇게 하시고 손님 오시면 인사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손님이 왔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라면을 골랐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퇴근하는 직장인,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 아저씨,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8세의 편의점 알바. 부끄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3개월째였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합의하셨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둘 다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소.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2억 5천에 팔렸습니다. 절반씩 나눴습니다. 6억 2,500씩이었습니다. 저는 신림동 근처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투룸이었습니다.
3억 2,500이 남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중고 기타를 샀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합니다. 멋지시네요. 시작이 반이에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한 달 후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손주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작아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혼자 살기엔 딱 좋아. 기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타 칠 줄 알아? 응. 배웠어.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쳤습니다. 와, 대박! 서준이가 박수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할 말이 있어서. 지금 가도 돼? 그래. 와라.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빠, 앉아.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빠, 엄마 얘기인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엄마가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 만났었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친구 미선 이모가 나한테 말해줬어. 미안하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데. 10년 넘었대. 엄마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래. 이혼한 남자래.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지금도? 응. 엄마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산대. 아빠랑 이혼하자마자 합쳤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중 10년을 아내는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는 동안 그 남자는 누군데? 회사 경영한대. 돈 많대. 그래서 엄마가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던 거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아내가 저를 무시했는지, 왜 돈을 더 벌어오라고 했는지, 왜 이혼에 쉽게 동의했는지. 아빠, 엄마 고소할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해. 엄마가 누구랑 살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69세입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도림천을 산책합니다. 집에 돌아와 커피를 내립니다. 신문을 봅니다. 점심은 직접 해 먹습니다. 오후에는 기타를 연습합니다. 이제는 제법 칩니다. 아침 이슬 도칩니다. 저녁 10시 편의점에 출근합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합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잡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속았구나. 하지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참고 살았을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의무감에 매여 살았을 겁니다. 아내의 배신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도림천의 아침 햇살이 반짝입니다.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가볍게 걷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69세에 깨달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